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둘째 날 청와대 참모진을 임명하고 청와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박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청와대 조직 개편부터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여기에 네.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3실 10명의 수석 체제였던 청와대가 4실 8명의 수석, 2명의 보좌관 체제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기존의 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실에 정책실이 더해진 겁니다. 정책실장은 일자리, 경제사회수석 비서관과 새로 만들어진 경제보좌관, 또 과학기술보좌관을 총괄하게 되는데요. 이 국가안보실 역시 대폭 강화된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부처별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이런 체계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정책을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편은 젊은 청와대, 역동적인 청와대, 또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는 뜻이 반영돼 있습니다. 네, 또 청와대 참모진 인사도 진행이 됐죠. 네, 임기 첫날 이제 임명이 됐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서 조국 민정수석, 조현욱 인사수석, 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잇따라 임명했습니다.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홍보수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재량껏 단행할 수 있는 청와대 인선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없다 보니 이 청와대가 먼저 조직을 정비하고 국정 안정의 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대해서 사실상 재수사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이 부분에서 아마 화면에도 많이 보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수석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탈한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이면에는 또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민이 검찰 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 역시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이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조 수석이 미비했던 부분을 알아보자라는 차원이지 재수사 지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향후 진행 과정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각국 정상과의 통화도 이어졌는데 시진핑 주석과는 사드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낮 12시부터 약 40분 정도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이제 포괄적, 단계적으로 압박과 제재,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중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드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안다면서도 양국 간의 조속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북핵 또 사드 문제를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계획도 전달했습니다. 또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도 통화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네, 이제 시진핑 주석 다음에 이제 아베 총리와 오후 2시 35분부터 약 25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첫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한일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또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위안부 합의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드러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역사를 직시하고 또 고노 다마 및 무라야마 다마 등 이 내용과 정신을 좀 존중할 것을 제시했고요.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이 합의, 즉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틀을 바쁘게 보냈는데 오늘 일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앞서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인도 총리 또 중국 일본 총리들과의 이제 이런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오늘 역시도 이제 각국 정상과의 축하 통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좀 늦춰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청와대 참모진의 추가 인선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에 관심이 큰데요.
그만큼 또 하마평도 무성하게 나옵니다. 네. 이제 먼저 정부의 정책 어젠다를 실행에 옮기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정책실장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 또 조윤재 서강대 교수,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영 현 금융위원장 등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이제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 국방 통일 정책 보좌 기능을 통합한 명실상부한 안보 사령탑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또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육군 대장 출신인 백군기 전 의원과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등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